안녕하세요. 1인 원장 윤 원장입니다. 이번 시리즈 당황 시리즈죠. 당황 시리즈는 세 번째인데 제 경험은 아니고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원장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진짜 이런 경우엔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리즈 3으로 찍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테리어 사기입니다. 저희도 예전에 집 인테리어를 할 때 인테리어 사장님 돈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업자들한테는 돈을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정말이지 인테리어는 이런 일이 좀 많이 있나 봅니다. 근데 교습소나 학원 인테리어 사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이렇게 봤더니 이 원장님의 경우는 큰 규모의 그 카페에서 어떤 원장님의 추천 쪽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추천 쪽지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믿음이 있잖아요. 거기가 원장님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믿음을 갖고 좀 선택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그 원장님은 본인이 이제 운영하던 원이 있는데 걔를 리모델링을 하는 인테리어였어요. 그럼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에게 더 좋은 공간을 만들고자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결정을 하신 걸 텐데 근데 그 비용이 거의 5천이 넘게 좀 사기를 당하셨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이제 임시 강의실을 만들어주고 수업에 지장이 없게 해준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그렇게 하고,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했는데 우선은 그런 게 하나도 안 지켜지고, 한 달 정도 돈만 계속 중간중간에 돈만 요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수업할 장소가 없어서 비어있는 상가를 막 급하게 구해서 난방도 안 되는 데서 수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그만두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보는 제가 다 화가 나서, 거기 댓글에 저도 아주 작은, 음, 구독자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알리고 그런 사람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 분은 김해 이쪽에서 많이 그렇게 하신 것 같고, 테레비에도 나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쪽지를 받은 거를 다 의심할 수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우선은 사기를 막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인테리어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상가 알아보니까 한 4, 50평대 인테리어를 하려면 1억 정도는 들겠더라고요. 좀 예쁘게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로 견적을 많은 곳에서 내봐라. 그래서 그리고 견적을 받을 때 최대한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견적을 받았다면 제일 싼 데는 걸러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싸면 문제가 있을 확률이 크니까 그러면 가장 싼 데는 걸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사무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장님하고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런 것들. 근데 저도 지난번에 집 인테리어 했을 때 그런 인테리어 사장님이 돈을 가져가서 되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굉장히 옛날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옛날에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부엌만 좀 고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무실이 있었던데 거기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계약서를 굉장히 철저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니나 다를까 계약서를 철저하게 쓰고 AS까지 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추가 공사비 관련해서 이렇게 특약 같은 거 추가 공사비의 발생에 대한 거는 뭐 지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정확하게 돈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조약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약금을 준 다음에 최대한 이렇게 많이 나누어서 중간중간에 잔금을 주도록,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에 목돈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찔끔찔끔 공사를 하고 연락이 끊어지지 않게 한대요, 사기꾼들이. 왜냐하면 사기 성립이 이렇게 찔끔찔끔 공사를 하면 나중에 사기 성립이 안 된대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나누어서 돈을 지불할 수 있게 해놓으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등록면허 같은 거 있는 거를 좀 확인하면 좋은데, 근데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그 등록면허가 없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왜냐면 등록면허가 있다라는 건 우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전문 기능사가 2명 있어야 되고, 그럼 하자 보수에 관련된 것도,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지 그게 등록 면허를 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크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거 없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사장의 이름이 동일한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공부방만 하는 게 아니라 교습소로 아니면 확장해서 학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저도 인테리어 관련 사기 공부를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